미숙이, 저 사람이 설마? 놀라움에 떨리는 내 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 로비 맞은편에서 7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내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일마다 그녀의 영정 앞에서 눈물 흘렸던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다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그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존재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내 다리는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간호사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순간에 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느낌이었으니까요. 박중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간호사가 떨어진 검진 결과지를 주우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아들 기웅이 저녁에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보양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니요? 미숙은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내 아내였습니다. 7년 전 산에서 실종돼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그래서 매년 기일이면 빈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던 내 삶의 반쪽이었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다시 들고 집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환각을 본 걸까요? 아니면 미숙이와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웃음소리, 귀에 항상 끼고 다니던 진주 귀걸이까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손은 떨리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냉장고에 준비해둔 음식 재료를 넣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던 모습. 그 웃음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환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미숙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도 미숙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미숙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영정사진 속 미숙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내 손이 저절로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들 기웅에게? 경찰에게? 아니면 그때 미숙이를 찾아주겠다며 수사를 맡았던 형사에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미숙이라면, 그리고 그녀가 정말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나를 버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 기웅과 며느리 소연, 그리고 손자 민준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미숙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미숙이는 이미 손자의 성장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기웅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보양식은 다 됐으니 먹자.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미숙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이런 요리를 참 잘했었지요. 내가 만든 것은 그녀의 맛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방도 있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식사를 마치고 기웅이네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병원에 가보기로. 혹시 미숙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날 어제와 같은 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접수창구, 대기실, 진료실 앞,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미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숙이가 어제 병원을 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쪽으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처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미숙이었습니다. 머리는 좀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생겼지만 그건 분명 내 아내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때 미숙이의 시선이 내게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벤치 뒤편에 있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어제 본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따뜻해 보이는 음료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에게 하나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이도 음료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날씨도 좋으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머릿속이 맑아요. 좋은 날이에요. 미숙이의 목소리.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틀림없는 미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안해요. 오늘도 그건 기억나지 않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미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미숙이의 말투,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나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미숙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리고 진실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숙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았습니다. 7년 전 미숙이가 실종됐을 때의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숙이가 실종되기 몇 달 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출장 중일 때였습니다. 미숙이는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7년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전자 차트는 남아 있었습니다. 네, 윤미숙 환자분이 2018년 1월에 내원하셨네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치매라고요? 미숙이가 치매였다고요?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홀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안 후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를 다시 만나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제와 같은 시간에 그들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자는 저를 알아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제 집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죠. 그의 집에서 저는 아내의 상태와 그가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김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행복의 쉼터라는 노인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윤미숙을 처음 만났고 2년 전 요양센터가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자 그는 한계를 그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미숙 씨가 치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김도윤의 집을 나와 걸음을 옮기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치매라니. 그것도 7년 전부터.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홀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빈집을 마주했던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짧은 편지만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후 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미숙이와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숙이가 평소 즐겨하던 목걸이와 옷이 함께 발견되었기에 그녀의 시신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매년 기일이면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숙이의 유품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중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미숙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일기장. 이제는 읽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미숙이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 치매라고 하셨다. 아직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점점 나빠질 거라고.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 어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으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창피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미숙이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애썼고 내게 짐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내가 점점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가 그런 나를 보며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5년 동안 행복했어.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숙이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숙이의 판단이었고 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숙이를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야 할까? 그리고 아들 기웅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먼저 기웅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웅이는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며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받은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박중호입니다. 미숙이, 아니, 윤미숙 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미숙이가 가장 상태가 좋은 시간이라고. 저녁이 되어 기웅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연이와 민준이는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웅아,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 기웅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7년 전에. 내 말을 들어봐. 이틀 전 병원에서 내 어머니를 봤어. 다른 남자와 함께였지. 기웅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비슷한 분을 보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야. 분명히 내 어머니셨어.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기웅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런 남자와? 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치매야. 기웅이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라고요? 그게 무슨... 그래. 7년 전 내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 기웅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기웅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진정해, 기웅아. 내일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해. 내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기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기웅이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 어머니를 만나러. 기웅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도윤이 일하는 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행복한 노인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웅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미숙이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녀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웅이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 씨는 거실에 계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숙이가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웅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미숙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웅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기웅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기웅이에요. 어머니 아들. 미숙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이요? 제가 아들이 있었나요? 기웅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숙이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호입니다. 미숙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무언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박중호.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도윤이 다가와 미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손님들이 오셨어요. 미숙이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하네요.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도 따뜻한 손을 가졌네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도윤이 우리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미숙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억은. 기웅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한 기억들은. 하지만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곧 다시 잊어버리시죠. 기웅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선택한 삶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선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 마음만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웅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윤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숙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환경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치매 환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기웅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웅아, 도윤 씨 말이 맞아. 내 어머니가 지금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혼란스러워 할 거야. 기웅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미숙 씨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비록 예전처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미숙이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미숙이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기웅이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세요?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꽃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국화꽃이 예뻐요. 기웅이와 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은 국화였습니다. 그 기억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 국화꽃을 가져올게요. 미숙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하네요. 그 순간 미숙이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 곧 사라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도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 아니면 고마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웅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선택한 삶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비록 그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니까. 기웅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랑 민준이에게도 알려야겠죠? 그래, 진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해 기웅이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보자. 국화꽃을 가지고. 기웅이가 떠난 후 거실에 앉아 미숙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주모 씨, 방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미숙 씨가 당신이 다녀간 후에 갑자기 주모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주모 씨가 왔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저를 기억했어요? 잠시뿐이었어요. 곧 다시 잊어버리셨지만 분명히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은 희망이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 미숙이가 이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을 기억해낼 날이 올까요? 아마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미숙아, 기다릴게. 내가 날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이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된 건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미숙 씨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 말씀하시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떠났다고 하더군요. 목적지도 없이. 그러다 이곳에 도착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낯선 곳에서. 그럼 어떻게 도윤 씨와 미숙이가? 저는 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미숙 씨를 만나 처음에는 그저 말벗이 되어 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요양원이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제가 미숙 씨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가 가끔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미숙 씨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이는 우리를 완전히 잊지 않았던 거군요. 그때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그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그리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남편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미숙 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호 씨,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미숙 씨가 좋은 날이면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 기웅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고. 기웅이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웅이의 아내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학교에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미숙 씨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미숙이가 창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죠? 기웅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기웅이에요. 기억나세요? 미숙이는 잠시 기웅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웅이.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한데. 기웅이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네, 맞아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소연이고요. 소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미숙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예쁜 분이네요. 미숙이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했습니다. 기웅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미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지갑에서 꺼낸 오래된 가족 사진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기웅이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웅이. 맞아요. 우리 아들 기웅이. 기웅이가 흥분해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기웅이에요. 미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호. 맞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박중호입니다.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말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미숙아, 우리가 널 찾지 못했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미숙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제가 떠났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의사가 치매라고. 미숙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누구시죠? 순간적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다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웅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미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이분들은 당신의 옛 가족이에요. 당신을 보러 왔어요. 미숙이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나마 돌아왔던 미숙이의 기억이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책이 아닌 우리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제 사진인가요? 내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네. 미숙 씨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미숙 씨고, 이 사람이 아들 기웅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저예요. 미숙이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가 행복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미숙이의 질문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국화꽃도 가져올게요. 미숙 씨가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제가 국화꽃을 좋아하는 걸. 며칠 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중호 씨, 미숙 씨가 오늘 저녁부터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중호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세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호는 어디 갔니? 중호. 미숙이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저녁부터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숙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호 왔구나.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숙아, 날 기억하는 거야?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5년을 함께 살았던 내 아내의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머릿속이 맑아. 당신이 누군지 기억나.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중호야. 내가 이렇게 떠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도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말도 없이? 미숙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 점점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이는 나를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에게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넌 내게 짐이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 함께 이겨나갔어야지.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이제 와서 생각하면 바보 같은 결정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미숙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어. 내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기로. 미숙이는 그날 아침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기차에 올랐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졌어.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내 이름만 기억했지.
집 주소나 당신 연락처는 기억나지 않았어. 경찰은 그녀를 신원불명자로 분류해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도윤 씨를 만났고 도윤 씨는 친절했어. 자기 어머니를 돌보려고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나를 만났지. 말벗이 되어주고 점점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 미숙이의 기억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끊기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야, 기웅이는 잘 지내? 아들 생각을 하는 미숙이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응, 잘 지내. 소연이와 결혼해서 아들도 있어. 민준이라고. 이제 중학생이야. 미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가 있구나. 보고 싶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나에게 눈짓했습니다. 따라 나가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날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많은 것을 기억하시네요.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시간일 수도 하루일 수도. 치매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다시 미숙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아, 기웅이를 불러올까? 지금 만나고 싶어?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자존심을 이해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겠지요. 알겠어. 하지만 기웅이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해.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함께했던 시간들. 미숙이는 많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기웅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 하지만 점점 그녀의 말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뒤섞이고 사람들이 뒤바뀌었습니다. 주모야, 오늘 회사 늦지 않게 가. 기웅이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잊지 마. 그녀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기웅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던 시절로. 미숙이의 눈에서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란스러운 안개가 그녀의 정신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이의 기억이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도윤이 다가와 미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숙 씨, 이분은 박중호 씨예요. 오늘 당신을 보러 오신 분이죠. 미숙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미숙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나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기웅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날 알아봤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어. 기웅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가볼 걸 그랬네요. 내 어머니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자신의 모습이 좋지 않을 때 널 만나고 싶지 않대. 기웅이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다운 생각이네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숙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남은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미숙이의 주치의를 만나보기로. 도윤에게 전화의 허락을 구했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미숙이의 주치의 김태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미숙 씨의 상태는 중기 치매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기억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감정적인 기억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환자들은 사실적인 기억은 잃어도 감정적인 기억은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씨가 당신을 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숙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방문이 좋습니다. 익숙한 물건들, 사진, 음악, 과거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그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더라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김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숙이에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이의 물건들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옛날 사진이나 그녀가 좋아하던 물건들. 물론이죠. 미숙 씨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그녀가 좋아하던 스카프, 우리의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음악 상자. 이런 것들이 그녀의 기억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다음 날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숙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낯선 사람으로 볼까? 안녕하세요, 미숙 씨. 미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오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사진들, 기웅이가 자라나는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 미숙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인가요? 네, 미숙 씨예요. 아주 예뻤죠.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 네, 저예요. 박중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했나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친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미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35년이요? 그럼 우리는 부부였어요? 미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손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자주 찾아올게요. 괜찮을까요? 미숙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날부터 나는 미숙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보는 날도 있었고 대부분은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만남이었고 그녀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도윤 씨도 쉬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김태연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숙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도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미숙이를 돌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호 씨도 미숙 씨의 가족이니 돌봄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오후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일상의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한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미숙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그녀가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주말에 쉬고 싶으시면 제가 미숙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숙이의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오늘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급하게 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도윤이 떠난 후 미숙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숙 씨, 오늘 하루 제가 함께 있을게요.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상태에 맞춰 대화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박중호라고 합니다. 미숙 씨의 오래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옛 사진첩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를 맡은 미숙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미숙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예요. 제가 좋아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식사를 하며 미숙이는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된 친구인가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죠?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오후에는 미숙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옛날 가요들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알고 계시네요? 네. 왠지 익숙해요. 젊었을 때 많이 들었나 봐요. 음악은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점점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숙이의 상태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미숙 씨가 많이 활기차 보이네요. 네.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중호 씨, 혹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미숙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웅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웅아, 내 엄마를 정기적으로 돌보기로 했어. 도윤 씨가 쉬는 날에.
기웅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괜찮아. 미숙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 기웅이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두가 미숙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리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이니까요. 치매 안심센터의 가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센터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7년간 나는 슬픔에 잠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숙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미숙이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사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찾습니다. 비록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모야, 나 좀 도와줘. 이 단추가 잘 안 잠겨. 미숙이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카디건 단추를 잠그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나를 주모야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미수가 잠깐만 다가가 그녀의 단추를 잠가 주었습니다.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5년을 함께 살았던 내 아내의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요즘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불편하네. 그녀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특히 당신이 여기 있어서 더 좋아. 미숙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개월 전 우연히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디 갈까? 날씨도 좋은데. 미숙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 꽃이 피었을 것 같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매년 봄이면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래, 공원에 가자. 도윤 씨에게 말씀드리고 갈게. 도윤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미숙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윤 씨, 미숙이와 공원에 다녀올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날씨도 좋으니 산책하기 좋겠네요. 점심은 돌아오시면 드세요. 미숙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주모야,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교토에서 본 벚꽃. 미숙이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40년 전 우리의 신혼여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지워나가기에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기억나.
너무 예뻐서 너클 놓고 구경하다가 일정에 늦었었지. 미숙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함께 웃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숙이가 나를 알아보고 우리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언제 다시 혼란에 빠질지 모르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중호야, 미안해. 갑자기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미숙아, 내가 당신을 떠난 것 용서해 줄 수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이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이해해. 넌 우리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었어.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넌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잖아. 하지만 미숙아, 넌 절대 우리에게 짐이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호야, 하나만 말할게.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고 있어.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게 너무 무서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숙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미숙아. 내가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 내가 누군지 잊어도 내가 알려줄게. 우리는 함께니까. 미숙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호야, 약속해줘.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도 날 버리지 말아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게. 미숙아, 내가 숨쉬는 한 널 지킬게.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미숙이는 점점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이의 맑은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는 당신의 집이에요. 방금 산책하고 돌아왔어요. 미숙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박중호라고 합니다. 미숙 씨의 오래된 친구예요. 도윤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미숙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숙 씨, 점심 준비됐어요. 손 씻고 오세요. 미숙이는 도윤을 보자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윤은 익숙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녀는 순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나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잠시 기억이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중호 씨를 알아보셨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숙이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중호 씨가 오시기 전에는 미숙 씨가 이렇게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중호 씨가 오신 후로 미숙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미숙이는 나를 낯선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가 나를 중호야라고 불렀던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웅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웅아, 오늘은 내 어머니가 날 알아봤어.
우리의 신혼여행도 기억하고 있더라. 기웅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미숙이의 눈물, 그녀의 사과,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 문득 미숙이의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모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내가 점점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가 그런 나를 보며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야 미숙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미숙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7년의 시간,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의 분노와 혼란. 이제 그 모든 감정이 용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그는 미숙이를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미숙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숙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우리를 항상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기웅이네 가족과 함께 미숙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우리를 알아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미숙아, 이제 용서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게. 내가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미숙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태연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이의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돌봄도 가능하지만 24시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윤 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병원을 나와 도윤과 함께 걸으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밤에 미숙이가 자주 깨어 배회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모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숙 씨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5년간 헌신적으로 미숙이를 돌봐왔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면서도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기웅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요양원 입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가 돌볼 수는 없을까요? 기웅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 엄마는 이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게다가 환경 변화가 내 엄마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대. 기웅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다음날 기웅이와 함께 몇 군데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간호 인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의 쉼터라는 요양원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 시설도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가족 방문이 자유롭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분의 과거 직업이나 취미를 고려한 맞춤형 케어도 가능해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이라면 미숙이가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에게 전화해 우리가 본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함께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셋은 마음의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도 이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주 방문할 수 있잖아요. 입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입소 전날 미숙이의 짐을 정리하며 도윤의 집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기웅이와 소연, 그리고 손자 민준이도 왔습니다. 미숙이는 오늘따라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우리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미숙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저 민준이에요. 미숙이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그 이름이 참 예쁘구나. 민준이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잡아 드릴게요. 미숙이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거실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이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중호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느 날 미숙 씨의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기사를 발견했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가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라고.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미숙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미숙이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돌봐왔습니다. 이해합니다, 도윤 씨. 그리고 미숙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중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미숙 씨를 돌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미숙이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간호사들의 친절한 안내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방은 햇빛이 잘 드는 2인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숙이가 좋아하던 물건들로 방을 꾸몄습니다. 사진, 음악상자,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꽃.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숙이의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미숙 씨가 잠시 머물 곳이에요. 좋은 분들이 미숙 씨를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주 찾아올게요. 미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좋아 보이네요. 도윤과 나 그리고 기웅이 가족은 미숙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숙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일 방문할 생각입니다.
미숙이가 적응할 때까지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번갈아 가며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을 방문해 미숙이와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이는 점점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고 다른 입소자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음악 치료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던 옛 가요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모야,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알아보고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숙아. 기억나? 그때 내가 정말 예쁘게 불렀었지. 미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주모 씨, 미숙 씨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면회 시간을 조정해 드릴게요. 요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숙이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6개월.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숙이는 점점 돌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약해진 몸에는 질병이 그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폐렴은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점점 야위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앞에선 웃고 있다가 뒤돌아서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도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도윤과 나는 메마른 마음을 졸이며 서서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7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의 마음보다 다시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이 가슴을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에게도 기웅이 가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미숙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고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아 왔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의 말은 이제 단순한 인사나 짧은 문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도윤이 도착했고 이어서 기웅이 가족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이의 침대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손자. 미숙이는 민준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손으로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숙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도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미숙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도윤과 기웅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 미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웅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미숙이를 위한 특별한 날을 계획했습니다. 요양원의 허락을 받아 다음날 미숙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미숙이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벚꽃이 피었어. 내가 항상 좋아하던. 미숙이는 고개를 들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우리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에 들렀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향기를 맡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가 35년간 살았던 집. 그녀가 이 집을 기억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미숙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피아노. 놀라움에 모두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젊었을 때 자주 연주하던. 맞아. 미숙아, 내 피아노야. 미숙이를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간간히 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미숙이의 연주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알아본 것입니다. 미숙아, 그래, 나야.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웅아. 기웅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숙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의 기억이 잠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숙이를 요양원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녀의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숙이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35년 동안 행복했어. 그리고 널 용서해. 널 사랑해. 미숙이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미숙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빈관이 아닌 정말 미숙이를 보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펐지만 이제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 후 도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모 씨,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미숙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쓴 일기였습니다. 미숙 씨는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이 일기를 썼어요. 항상 당신과 기웅이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미숙이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중호가 생각났다. 그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 그래도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끝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중호 씨, 미숙 씨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중호 씨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윤 씨, 미숙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이제 미숙이의 영정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기웅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7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엄마를 다시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 비록 내 엄마는 우리를 항상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봤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던 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했던 시간들, 그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미숙이는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조각들입니다. 미숙이의 선택, 도윤의 돌봄, 그리고 우리의 재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숙이는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 자신을 잃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미숙아, 이제 편히 쉬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해줘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